안녕하세요. 12억 하던 집이 7억 됐다. 뭐 노원 아파트 집주인들 어떻게 하냐. 뭐 이런 뉴스의 기사들이 뭐 여전히 뭐 사람들의 그 투기를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. 박근혜 정부 시절에 3억 하던 게 12억 됐다가 지금 7억 됐다는 거죠. 지금 7억인 가격에서 50% 떨어진 3억 5천 정도 되어야 그나마 좀 거래가 될 수 있는 좀 제대로 된 가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.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건대 앞으로 4,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저 노원의 아파트 가격이 3억 5천 정도 3억에서 3억 5천으로 온 상태로 복구할까요? 복구하지 않을까요? 제 장담컨대 복구한다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? 앞으로 4년, 5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참혹하게 경제가 변할 거기 때문입니다. 뭐 7억인 아파트라고 내놓으면 사람들이 삽니까? 안 삽니까? 안 삽니다. 관심을 안 가집니다. 그리고 이미 지금 현재 그 주택담보대출 받으려고 하면 대출 시중금리가 지금 현재 6%대입니다. 최상단은 8%, 9%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. 최저가 5.5에서 이제 6입니다. 6. 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면 한 7% 정도의 대출을 받는다라는 거죠. 어떻게 삽니까? 못 삽니다. 물론 2014년, 2012년, 2013년 이럴 때는 뭐 대출금리가 한 6%, 7%, 8%인 걸 당연하게 생각했죠. 그때는 그 금리가 일반적이었으니까요. 근데 지난 몇 년간 저금리로 2% 초반, 2% 중반의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7% 금리까지 가면 이제 미치는 거죠. DSR 기준으로 70% 이상 넘는 사람들이 190만 명이라고 하죠. 이미 그들은 앞으로 파산, 몰락, 예약인 거죠. 근데 이제 대출금리가 7%가 아니고 8% 되고 10% 되고 12% 되면 그렇게 이제 몰락하는 사람들이 190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300만 명, 400만 명 더 늘어난다라는 거죠.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10명 중에 1명, 5천만 명 중에 한 500만 명 가량이 몰락한다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.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집에 관심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아무리 빚내서 집 사라고 분위기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살 수 있겠냐라는 거죠. 무리라는 거죠. 뭐 주택담보대출 4억 내서 30년 원리금 균등 상한으로 하면 뭐 300 몇십만 원 내는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가능하냐라는 거죠.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. 게다가 더 무서운 건 뭐냐? 그 집값이 떨어지면 감정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상환요금을 받으면 아무리 내 신용점수가 1000점 가깝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. 대출금의 일부를 1억을 2억을 상환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응대를 못하면 그래 그럼 너 가산금리 3% 더 내 이러면은 그 대출자는 그 은행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난 신용점수가 좋아서 그동안에는 금리를 적게 냈는데 뭐 담보가치가 줄어들어가지고 대출 일부 상환하라고 하는 요구에 대응을 못하면 이제 대출자들은 코 껴가지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점점 더 중금리로 더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그들이 내놓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경매 처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죠. 뭐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뭐 노원의 아파트가 노도강의 아파트가 7억이 됐다. 팔아야죠. 6억이다. 팔아야죠. 그렇게라도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빠져나올 수 있으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신이 도운 거죠. 조상이 도운 게 될 겁니다. 근데 안 팔린다라는 거죠. 극단적으로 뭐 지금 뭐 5억, 4억에 내놓은 사람도 없는 거고 뭐 받고 싶은 욕심은 있고 거래하려는 기대치는 이만큼이고 간격이 안 메워지니까 거래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. 이게 현실입니다. 뭐 불과 작년 이맘때만 해도 금리가 많이 오를 거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개소리 취급했죠. 그럴 리 없다고. 집값 내려가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죠.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? 시중금리가 미친듯이 오르죠. 왜 그렇습니까?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대략 낮은 상태인데도 시중금리는 더 미친듯이 오릅니다. 전세계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의 기준금리를 한국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거죠. 게다가 시장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은행들은 충당금을 적재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금리를 주고 돈을 예금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. 한쪽에서는 고금리를 주는데 대출하는 데서 금리를 적게 받으면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.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신규 대출하는 사람들에게는 금리를 더 높여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뭐 이런 상황인데 뭐 그래도 예를 들어서 노동왕의 아파트를 이어갈 때
2억 5천 할 때 3억 할 때 산 사람들은 괜찮습니다. 왜? 빚을 안 지고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. 근데 문제는 뭐냐? 뭐 8억하고 10억 할 때 12억 할 때 대출을 왕창 끼워가지고 3억 4억 5억 대출 끼워서 산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몰락하는 거죠. 좀 지나면은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 돈 플러스 이제 대출을 받아서 샀잖아요. 좀 지나면 가지고 있던 돈 다 날아가는 거죠. 다 날아가는 겁니다. 게다가 집을 팔아도 빚도 다 못 갚는 처지까지 내려간다라는 거죠. 그러면 그들이 쉽게 팔고 빠져나올 수 있겠냐고요. 못 빠져나오는 거죠. 그냥 사면 초과가 되는 거죠.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. 저 12억 넘던 집이 7억 됐다. 노원 아파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3억이던 게 12억 됐다 7억 된 거라 여전히 4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있다라는 거죠. 문제는 늦게 뒤늦게 합류한 영끌한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. 노도광이 미친듯이 올랐다. 저게 정상거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. 수많은 사기와 조작하는 그 관련해 있는 업계에 있는 사람들, 그리고 금융권, 그리고 정부가 관여된 종합적인 사기 행각이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. 문재인 정부 때 뭐 미친듯이 부동산 정책 뭐 내놨지만 사실상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그런 개수작이었던 거죠.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거품을 만든 주범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민주당 정부라는 거죠. 그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고 지금은 이제 이랬건 저랬건 간에 윤석열 정부가 그런 것들을 떠안아서 왔는데 거품을 꺼트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. 말이 연착륙인 거죠. 연착륙 누가 시킬 수 있습니까? 안 되는 거죠. 미치는 거죠. 이게 현실입니다. 앞으로 뭐 점점 더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거. 어쩔 수 없는 거죠. 뭐 누가 노도강에 뭐 7억에 8억 주고 삽니까? 그전에는 정신이 나갔던 거라는 거죠. 미쳤다라는 거죠. 지금은요. 지금은 이제 점점 더 이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상황이 지금 쉽지 않음을 이제 알아가는 중인 거죠. 근데 뭐 지금 알았다 한들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라는 거죠. 정말로 눈물을 머금고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라는 거죠. 그런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절대로 무리하게 꼭지에서 집을 사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. 현재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서울 기준에 200이 넘습니다. 여전히. 저게 100 이하로 떨어질 때 90일 때 이럴 때 사야 가능하다라는 거죠. 노도강은 서민들이 구매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인 거죠. 그 지역은 실제로 3억 4억이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. 우리가 절대로 뭐 7억 10억 이렇게 얘기하는 걸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집값 10억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 짓고 이러다가는 인생이 한 방에 골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노도강이 뭐 12억 같은 게 7억 했다고 7억 됐다고 되게 많이 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. 지금 가격에서 반토막 나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